네, 15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궐선거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선인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11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4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호 동국대 교수 또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이종훈 박사부터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승패의 기준을 놓고 9대 6이냐, 8대 7이냐, 그렇죠.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네. 당초 15곳이 기존에 9석이 여당이었고 6석이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개표 결과로는 11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12대 3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자가 광산을에서 당선이 되긴 했으나 사실상 낙선이나 다름이 없다 하고 이제 봐야 되고요. 네. 특징적으로 호남 지역 민심이 이번에 확실하게 새정치연합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본래 그 선거 초반에는 그래도 그 새정치연합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워낙 여당이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애초에 재보선이 처음에 이야기될 당시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과반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석 미만 아주 초반에는 그렇죠. 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이제 공천 잘못하고 전략 잘못 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못해서 실패한 그것도 완패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장성호 교수께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참패를 했는데요. 네.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YTN에 어제 10시에 나와서 10대 5로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순천 곡성에서까지 저는 이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10대 5까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나가서 11대 4라는 어마어마한 이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전략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정치 행태에 대한 유권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물론 여당도 국정 쇄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강한 요청도 있지만 야당도 어떤 국정에 대한 세력으로서 야당 자체가 큰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거듭나 달라는 그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께서도 앞서 뉴스특보 시간에도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를 했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앞서 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야권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는 뭔가 큰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순천 곡성에서의 이정현 후보의 승리는 88년 이후에 첫 전남 출신 새누리당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서 상당히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국회의원이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남은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짓 정도 되고 네. 또 이정현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건 본인 후보 자신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의석을 어느 정도 지키긴 했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호남에서의 패배, 수도권에서의 사실상 전패, 1승밖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홍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 야권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순천 곡성에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겼던 게 네. 굉장히 정치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한국 교수님 어떻게 정치사 생각하세요? 네. 전체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지역주의가 붕괴되는 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영남에서 화답을 이제 네.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화답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새로운 결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경의를 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여당과 야당의 근본적인 구조를 보면 네. 여당은 7.14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적절한 시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지금 반사 효과를 얻은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비주류 아닙니까? 당내에서 친노 다수 세력이 점하고 있는 여기에서 공천부터 해서 약한 지도력을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래서 잘못된 전략 공천, 그리고 잘못된 후보 사퇴,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계속하면서 후보 단일화라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고 후보들 간의 단일화라는 그런 꼼수 정치를 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정치 8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그런 꼼수 정치다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순천 곡성에서 당선이 된 이정현 후보 그 부인과 함께 이제 축하 악수도 받고 있고요. 굉장히 그 잔치 분위기인데 네. 이 박 교수님, 뭐 이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소선구제가 채택이 된 뒤에 이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이제 그 여당부터 따지면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던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섣부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이 박사께서는 이제 영남에서 화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후보의 당선으로 지역구도가 해제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어떤 계기는 마련했다, 단초가 하나 보았다라고 마련됐다. 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전라북도에서는 2명의 당선자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88년 총선 이후에. 네. 하지만 이제 전남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처음이고, 네.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실 선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번에 네.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례적인 생각이 현상이다. 되는데 어느 정도 근접전까지는 영남이나 호남에서 이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선전할 수는 있었지만 이 당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광주 서구에 이정현 후보가 출마했을 때와 2014년 7월에 이 곡성 순천에서 출마했을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달라졌던 분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정현 후보 개인이 만든 부분도 있지만은 역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주인 정당이 만들어낸 부분이 더 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1년 반 정도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국회의원 자리이지만 순천 곡성의 주민들이 대표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개호각성과 앞으로의 반성과 어떤 재기 또는 재분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19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오늘 사실 이정현 이제 국회의원이죠. 첫 당선자를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했는데, 사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정현 이제 앞으로 의원은 대선 반열에까지, 대선 후보 반열에까지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요 타이밍을 보면 뭐 지역구도가 저는 하루아침에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충청권도 새로운 형태의 지역구도가 또 형성될 가능성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직은 없다. 요 틈새를 이정현 후보가 파고들어서 그 틈 간격을 파고들어서 오늘의 이 당선이라는 이런 영광을 저는 얻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의 줄곧 호남, 특히 전남은 야당의 텃밭.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여겨져 왔지만
사실 고질적인 우리 정치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도 뭐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이정현 후보의 당선으로 그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확실하게 경고장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새정치연합 간판 달았다고 무조건 당선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은희 후보도 뭐 겨우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통합 60% 예, 넘었었죠, 통합진보당 후보자가 의외로 그 표를 또 많이 얻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올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생긴 상황이고요. 얼마 전 그 지방선거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김부겸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대구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오거돈 후보도 거의 될 뻔했던 그런 그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올 거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각 변동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은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친박계가 주류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과정으로 조만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년 정도 되면 2016년 총선을 본다면 그러면 그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보수의 전면적인 개편 과정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당 그 여야의 정당 구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그런 조짐이 사실은 지금부터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정현 후보가 오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지역구들을 해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우리 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지속되는 한 이것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씨앗을 정치권에서 받아가지고 살릴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구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정의화 의장이 지난 그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죠. 또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굉장히 급무살을 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사실은 여야 모두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이번에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사실 이 전남 전북 그 호남에서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뒤에 유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호남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뒤에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무조건 텃밭이라고 여기는 데 대해서 호남 민심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더더군다나 이제 공천 갈등까지 겪으면서 이 순천 곡성이 당초에는 이정현 후보는 곡성 출신이고 이 서가본 후보는 이 순천 출신이다 보니까 유권자도 순천이 훨씬 몇 배가 더 많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전남이나 이제 전북이나 특히 이제 전남의 이러한 민심도 결코 새정치민주연합만 지지해 주질 않겠다. 이렇게 또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공천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공천이 좀 꼬이게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 곡성에서도 서가본 후보가 공천을 받았지만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상당 부분 표를 좀 잠식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곡성의 인구 비례가 9대1, 10대1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곡성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네. 순천에서의 인구 비율 때문에 또 지역 간의 어떤 소지역주의의 대결 양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는 좀 한 표라도 뒤지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분 좋게 예상은 틀렸습니다만은 새 역사를 쓴데 일조를 한 것 같고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전남민의 네. 어떤 인식의 결과가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only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라는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굉장히 요동칠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조기전대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미 불거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 잘못한 거에 대한 이제 책임론, 연장선에서 조기전대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기전대론 이전에 지금 상황이 오늘같이 이렇게 완패로 귀결이 되면 두 공동대표가 잦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이렇게 되면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전당도에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늦춰지면서 비대위 체제 하에서 내부 교통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당초 8석 플러스 알파만 해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굉장히 좀 낮게 그 승리의 그 기준을 정했는데, 김무성 대표 체제 7.14 전당대 통해서 이제 당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마케팅 없이 어찌됐든 공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압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이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어떤 역학 구도라든지 김무성 대표 체제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포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지지를 보냈던 그런 표심이 오늘 또 다시 투표장에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말씀 중에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11대4 압승을 해서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떠난 거 아닙니까? 정치의 중심에 있지만 여야를 아우르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새누리당은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스탠스로 가야 되고, 그런 반면에서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은 자생력을 갖고 청와대로부터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차기 대선을 향해서 지금부터 자생력을 키우고, 그렇다고 이것이 꼭 대통령과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자생력을 위해서 한켠 비켜주고, 그리고 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도 할 목소리를 하고,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박 교수님. 지난 6.4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였고, 이번이 이제 진정한 연장전 승부를 가리는 거였는데, 확실하게 승부가 가림이 나면서 그것도 압승과 참패라는 아주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항시 정권 심판론, 뭐 집권 2년 차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뭐 중간평가 성격이 이번 선거에 있었다. 이번 결과를 놓고 여당이 잘한 겁니까? 야당이 잘한 겁니까? 여당이 못한 겁니까? 네. 야당이 못한 겁니까? 여당이 잘한 겁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야당이 못한 겁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 우위 정치 구도가 2012년 이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의 동원이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우세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분위기는 사실은 그 어느 역대 재보선에 비교할 것 없이 야당에 유리했던 분위기입니다. 네. 막판에 또 이 단일화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도 꺼냈었고, 하지만 결국 참패를 면치 못했는데 야권의 한계를 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야당의 능력을 끝까지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새누리당이 뭐 전적으로 다 못했는데 야당이 더 못해서 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력이 역시 야당이 좀 약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이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박명호 교수, 장성호 교수,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